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테크형 권건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교육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능률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최근 수개월 사이에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산업을 취재하는 김명희 기자와 함께 애니능률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주가는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이 애니능률이 어떤 회사길래 주가가 이렇게 10배 가까이 올랐는지, 이 회사가 마치 교육계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인가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니능률은 교육업계의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교육 출판 회사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어 교재인 리딩 튜터하고 그리고 토마토 토익이라는 교재를 만든 교육회사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리딩 튜터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아마 아직도 집에 가면 서재 그 토마토 토익 문제집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리딩 튜터로 공부했을 정도로 네. 이제 익숙한 책인데 이 문제집이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지금도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를 만큼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여전히 영어 교재를 잘 만들고 잘 파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설명을 애니능률에 대해서 하자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0년대 무역회사 출신인 이찬승 씨가 능률 영어사를 창업한 게 애니능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능률 복화, 튜터, 토마토 토익 등 대표적인 영어 스테디셀러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능률 교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적 기업이 맞습니다. 중 고등학교 검정 영어 교과서도 만들고요. 작년에는 창업이 4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교육업체 전반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영어 교재들은 개인들도 사보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학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고 학원에서 쓰이는 교재들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애니능률도 2019년 매출액이 846억 원에서 거의 100억 원 상당히 줄어든 매출액으로 754억 원에 영업이익은 25억 원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네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네. 2020년 말 주가가 3,000원대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루 막 30%씩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한 끝에 주가가 최근에는 2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또 한때는 1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롤러코스터급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였어요. 6월 8일 기준으로는 26,400원, 3개월 만에 거의 10배가 올랐다고 할 수 있죠. 그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뭐라 봐야 될까요? 보통은 주가가 급등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게 느꼈고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를 요구했어요. 근데 회사도 어리둥절했고 그리고 조회 공시한 결과도 사실은 그런 주요한 거래가 있었다고 답변하진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교육업체 주가 대부분이 작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대부분 방문학습이나 학원 등의 오프라인 그 교육 비중이 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소폭으로 줄거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기업들이 많은데 애니능률 주가가 상승한 데는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윤석열 테마주를 탔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라서 올랐다 그러면 네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은 사실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애니능률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왔던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배경을 들어보면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애니능률의 지금 지분인 48.33% 거의 이제 대부분 주요 주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인 한국 야쿠르트의 윤호중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융시라는 소문이 돌면서 상장 기업인 애니능률의 주가가 이렇게 막 관심이 몰렸던 거죠. 한국 야쿠르트는 상장 기업이 아니고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주요 자회사인데 상장 기업이고 애니능률이 됐다는 거죠. 한국거래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애니능률은 윤 총장하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떤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회사에 문의했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약간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애니능률의 대주주이고 최대주주이고 한국 야쿠르트 회장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이랑 같은 파평 윤씨다.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네요. 네네. 좀 일단 소문이 그렇게 나면서 단타 매매 등을 노린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집중 매수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한국 야쿠르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2009년에 그 교육 사업에 진출하면서 당시 능률 교육이었던 현재 애니능률을 인수했어요. 창업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찬승 씨의 지분을 사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그때 주가가 약 4,000원이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하면 다들 아시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 있죠? 그분들이 현재는 이제 프레시 매니저라고 불리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당시에는 방문학습지 시장들의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 사업에서 이제 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유아교육회사 에듀챌린지 등을 합병하면서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확대해보고자 했지만 양사 합친 매출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참고로 지금 한국 야쿠르트라고 이제 회사명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 야쿠르트 3월에 이미 사명을 변경해서 HY라고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영상에서는 한국 야쿠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라서 오르긴 했지만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올해 이 애니능률의 실적은 어떠나요? 네, 일단 실적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 매출 216억 원에 영업이익 36억 원으로 상당히 선방은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보다는 잘 나왔죠. 학원이나 학교도 지금 서서히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집이나 교재 등의 매출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의 아직 뚜렷한 신산업이 없는 것도 교육 시장에서는 약간 애니능률의 약점으로 꼽히는 상황이에요. 교육 시장이 전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에다가 사교육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교육업체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거든요. 실제로 교육업체 주가들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연매출 6천억을 벌어들이는 대교 같은 경우도 시총이 4천억 원 수준이고요. 작년 1,700억을 넘는 매출을 거뒀던 비상교육의 시총도 약 1,400억 정도입니다. 사실 매번 대선 때가 되면 정치인 테마주가 계속 등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급등락을 반복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컸잖아요. 이번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네,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라는 게 유력 정치인하고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연관이 있거나 어떤 이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식들이 선거를 앞두고 실제 가치하고는 무관하게 이상 급등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투자해서 실제로 이익을 받느냐라고 하는 연구도 진행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정치 테마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당선자든 혹은 낙선자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는 것도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매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평균 77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좀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건전한 투자자라면 가능한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 전망, 경영 상황 등을 두루 파악하고 투자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애니능률은 지난달 14일에 자기 주식 58만 7,334주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했어요. 주당 2만 400원으로 총 한 119억 원 정도의 이제 처분 물량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랐죠. 지난 3월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82만 주를 한 차례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도를 통해서 다른 신규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이번 주가 상승으로 웃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